25살에 연기를 시작해 어느덧 데뷔 50주년을 맞이한 임현식 씨. 70을 넘기고부터는 건강에 부쩍 신경 쓰고 있다. 시간 날 때면 집 근처를 운동 삼아 걷는다. 이렇게 조금만 걸으면 힘이 들어. 막 몸을 좀 휘둘리면서 걸으면 금방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또 화장실도 가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몸을 좀 휘둘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경보하듯이 걸어요.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느낀다는 임현식 씨. 2년 전 50년간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뭐 다녔어? 불씨 좀 봐요. 20분 정도 걷는 길의 마지막에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우리 어머니 산소, 그것은 우리 마누라 산소. 가까이 모시고 싶어 집 근처에 묘소를 마련했다. 나는 이제 어머니에 이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세월이 벌써 15년이다. 젊을 땐 세상 무서울 것 없었지만 이제는 걱정이 하나둘 늘어간다. 근데 건망증은 또 남 못지않게 또 생겼더라고. 이제 7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망치를 어디다 뒀지 하면서 저기까지 찾으러 갔다가 그러다가 한 20분씩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뭐 찾다가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이제 점점 치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있다. 치매 안심센터다. 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네. 나도 진즉 좀 와볼 거야. 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별 검사 하실 건데요.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세요. 네, 네. 거짓말은 안 되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가 몇 년도일까요? 2019. 네. 요거는요? 검사는 기억력, 주의력, 계산 능력, 판단력 등 총 6가지 분야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 저하로 평가되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에 연계해 간별 검사를 받게 된다. 네, 수고하셨고, 네, 좋으세요. 네,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저 기억력 테스트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초기 치매 어르신들은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일찍 조기 발견하셔서 여러 가지 인지 자극이라든지 프로그램 활용하시고 또 치매 약물을 복용하신다면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예방 교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나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을 위해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뭐 하십니까 근데? 이거요? 응. 신랑각시 그리는데 이게 뭐 꽃이 하도 펄럭펄럭 이 색을 보고 예,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 이거죠? 예, 색만 칠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는 예전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활동이다. 비워드려야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 그리기나 퍼즐 맞추기와 같은 미술 치료는 시각적 기억력을 담당하는 오른쪽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뿐 아니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차들이 1, 2가고 이렇게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6개소에 마련돼 있다. 이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깜빡거리고 있어요. 국내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늘어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고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치매학회 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돌봄 부담으로 퇴사한 경우가 14%, 근로시간을 줄인 비율이 33%에 달한다. 치매 환자를 가진 가족들의 경우에 하루 평균 5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어르신들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요양비 또한 연간 2천만 원 정도에 이르도록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의료비 부담을 개인 차원으로 머물 수 없는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 문제가 된 치매 환자 부양.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4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치매 특별 등급이 신설됐다.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서연자 할머니. 할머니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이상이 나타난 건 올해 초의 일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서 간별 검사를 받은 결과 치매 초기였다. 정말 말로만 들었지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너무 허탈감이 나서 손에 그냥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막 진짜 제가 막 우울증이 올라하더라고 그거 하니까. 치매 환자인 어머니와 종일 함께할 수는 없는 상황. 시간 보낼 만한 곳을 알아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주위에 물어봤더니 저런 주간보호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여기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5월 장기 요양 등급 중 치매 특별 등급인 5등급으로 인정받은 후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단 나가셔가지고 같은 또래들끼리 어울리고 이렇게 그거 하니까 엄마도 이제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사회성도 길러지고 저도 또 저 나름대로 숨을 쉴 수가 있고 예, 제 생활도 또 따로 이제 좀 할 수 있고 이런 그거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명 노인 유치원이라 불리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면서 어머니의 치매 증상도 호전됐다. 기분이 좋죠. 그러면 갔다 오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 같은 거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보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야간 보호센터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간호, 식사, 치매 관리와 같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활동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사귄 거 좋아요. 놀이치료라든지 음악, 미술, 그다음에 물리치료 또는 어르신들의 서로 상호 활동을 돕는 야외 활동, 서로 이런 게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치매의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학계에서 발표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8년의 일이다. 과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노인돌봄 서비스가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됐다. 2008년 이때쯤에 이 제도가 성립이 됐는가 하면요. 급속한 고령화 때문입니다. 2008년 당시에 노인 인구의 비중이 10.3%였는데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막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라고 하는 돌봄 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던 겁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21만여 명이었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수는 2019년 74만 명을 넘어섰다. 주간 보호센터도 활성화돼 2,900개소가 넘는다. 월 이용 요금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이 중 85%는 장기 요양 보험으로 지원된다. 선생님 좋고 밥이 맛있고 노래가 좋고. 지금 우리 뭐 했어? 우리 뭐 했어? 웃음 치료가 최고. 우리 이렇게 노는 게 제일 신나지. 노래지가 아니? 처음에 올 때는 픽체 타서 우리 딸이 데려다 주고 데려가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내 혼자 다녀요. 이곳에 다니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할머니. 허리도 하고 지금은 걸어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주야간 보호센터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에 따라 6개로 나뉜다. 재가 서비스는 모든 등급이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시설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1일부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그런 등급인데 집에 머무시면서 치매 어르신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요양원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다. 낮 시간에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원예 치료와 같은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치매 어르신을 격려하고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자극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하는 자체 참여하시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본인이 하신다는 자체를 좋아하시고 예전에 우리 동네 어땠어, 우리 가족들은 어땠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여기 근무하기 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서로 옛날 얘기도 하고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도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절염, 신경통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호기 할머니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물리치료 시간이다. 됐습니다. 물치료 받는 날 아주 편안해요. 전기분도 찔하고 여기 뜻이 뜨뜻하니까 후끈후끈하니까 허리가 아주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요양원 비용 중 본인 부담은 20%, 나머지 80%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지원된다.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그리고 편마비 그리고 어떤 중풍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나라에서 이제 등급을 주는데 그 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 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는 노인요양 시설도 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 불리는 이곳은 최소 5명, 최대 9명이 지내는 소규모 시설이다. 장기 요양 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가정이 붙었다라는 것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어르신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비용은 요양원과 비슷하다. 전체 비용 중 20%인 본인 부담 비용에 식사와 개인 소모품 비용을 합하면 월 6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된다. 식사 시간에 맞춰 어머니를 찾은 손정순 씨. 오가며 자주 들르다 보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도 이곳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요양시설에 온 느낌이 안 들고 왜 그냥 집이 그 큰 집 온 듯한. 왜냐면 문 열고 들어오면은 그냥 엄마가 가까이 바로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큰 시설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또 감을 거쳐야 돼요. 여기는 문만 딱 열면은 엄마 하면은 왔나 이렇게 저 안에서부터 얘기해요. 침대에 누워서. 중증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보는 건 어려운 일. 정부는 장기 요양 인정자 수를 늘리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 비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설 이용자는 2.7%.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는 5.6%로 선진국에 비해 돌봄을 받는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구 20%가 고령 인구고 또 후기 고령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돌봄 비용, 사회적인 비용도 급증할 거예요. 지금도 뭐 우리가 7, 8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그 배, 뭐 몇 배씩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라고 봐요. 세계 최초로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독일 역시 노인 돌봄 문제에 부딪혔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자 한국보다 13년 빠른 1995년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늘어나는 장기 요양 비용을 독일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바이에른주에 자리한 도시 뉘른베르크.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멜라니 씨는 하루에 15명 정도의 노인을 돌본다.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대상이 된다. 장기 요양 등급은 보통 3등급으로 나뉜다. 경증은 매일 최소 90분, 중증은 3시간, 최중증은 5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Das schieben wir der Aufregung entgegen. Ne? Donnerwetter, Frau Bressler, haben Sie Ihre Tabletten schon genommen? Ja. 어떤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매일 기록으로 남긴다. Und hier haben wir das sozusagen unsere Leistungen, welche Leistungen wir machen. Und dann nochmal so ein Kommunikationsblatt mit dem Arzt, wenn jetzt irgendwas anfallen würde, dass wir Tabletten geben müssten. Aber das ist bei der Frau Dressler nicht der Fall. Genau, und dann unser Berichteblatt, wo wir jeden Tag dokumentieren, was wir bei der Frau Dressler gemacht haben und wie es ihr geht. Genau, und so ist es aufgefasst. 수급자의 등급과 필요에 따라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뿐 아니라 방문 횟수도 달라진다. Also wir kommen jeden Tag von Montag bis Sonntag so früh, so um die Zeit 9:30 und abends so um 9. Und da helfen wir beim Ausziehen, den Christverband weg, das Nachthemd anziehen und früh helfen wir beim Anziehen. Genau, also zweimal kommen wir am Tag. 장기 요양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은 요양 시설보다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증 수급자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450유로가 지원되지만 시설에 입소하면 1,023유로로 2배가 넘는 돈이 쓰인다. Wir haben in Deutschland 3,7 Millionen Menschen, die von der Pflegeversicherung Leistung bekommen. 800.000 davon stationär, die leben also im Pflegeheim. Und dieser Anteil ist seit vielen Jahren ungefähr gleich. Das heißt, wir haben zwar einen Anstieg an Pflegebedürftigen, aber die Leute werden mehr zu Hause gepflegt und werden länger zu Hause gepflegt. 재정 안정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독일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왔다. 2008년 개혁의 핵심은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보험료율을 0.25% 인상하는 것이었다. 2012년엔 치매 환자를 장기 요양 등급에 포함시켰다. Wir haben seit vielen Jahren eine große gesellschaftliche Debatte genau über das Thema. Jeder weiß, Pflege ist eines der großen Zukunftsthemen. Jeder weiß,
Pflege wird teurer, wir müssen mehr Geld für die Pflege ausgeben. Und wir haben in den letzten Jahren schon einige Beitragssatzerhöhungen gehabt. Das heißt, das, was ich von meinem Einkommen für die Pflegeversicherung bezahlen muss, ist in den letzten Jahren gestiegen. Und es war immer breit akzeptiert. 장기 요양 비용을 줄이려면 노년층이 가능한 오래 자립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과 요양원, 그 중간 단계에 거주 시설이 있다. 박은호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으로 제작진을 안내했다. 아담한 크기의 거실과 요리가 가능한 작은 주방. 방 하나로 이루어진 이 집은 노인 공동주택이다. 박은호 할아버지와 같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택이다. 할아버지는 6년 전 이곳에 들어왔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생활할 만큼 건강하지만 자녀들은 요양시설을 권했다. Als meine Frau verstarb, war ich ganz allein in einer großen Wohnung und das war mir zu wenig. Ganz allein in der Wohnung den ganzen Tag über. Meine Söhne haben mich gedrängt, Vater, tue etwas, das geht so nicht weiter. Dann habe ich mich also hier angemeldet und habe diese Wohnung bekommen und nun habe ich eben hier. 음식은 직접 만들어 먹거나 즉석식품을 이용한다. 공동식당이 있어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Ich kann, wenn ich will, zum Essen gehen oder kann mich selbst versorgen. Es ist also die Selbstständigkeit, die mir erhalten bleibt, worauf ich großen Wert lege. Ich muss nicht, ich kann. Das ist soweit sehr gut. 이 집의 한 달 임대료는 850유로, 한화로 110만 원 정도다. 부대 비용과 난방비까지 합치면 월 205만 원 정도가 든다. 비슷한 넓이의 일반 주택에 사는 것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박은호 할아버지가 이곳을 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웃들이었다. 노인들이 모여 있어 자주 모임을 갖고 게임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긴다.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소박한 삶의 여유를 되찾았다. Ja, man achtet aufeinander. Man lässt hier die Leute nicht allein. Ja, ich habe meine guten Bekannten hier kennengelernt. 24시간 간호 서비스도 가능하다. Das ist der rote Knopf mit dem Zeichen einer Schwester. Wenn ich ihn drücke, wird im Schwesternzimmer meine Nummer aufgerufen und hier bekomme ich durch den Lautsprecher die Anfrage, ist was? Können wir Ihnen helfen? 이곳에는 59세대, 6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갖는다.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살지만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있고 언제든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시설이다. Also die Besonderheiten im betreuten Wohnen ist, dass man selbstständig, autonom weiter in einer eigenen häuslichen Umgebung lebt. Also nicht in einer Institution, wie es in einem Pflegeheim ist, sondern wirklich sich selbst bekochen kann, einkaufen gehen kann, aber trotzdem die Möglichkeit hat, im Falle, dass man Hilfe benötigt, diese Hilfe auch zu erhalten. Wir haben in den betreuten Wohnanlagen eine 24-Stunden. 2008년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 돌봄 서비스 질의 향상과 재정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Pflegebedürftigen werden mehr, die Menschen leben länger und der Anspruch an die Pflege wird auch höher. Wir wollen, dass die Menschen gut versorgt werden. Gleichzeitig leben mehr Menschen alleine. Es gibt also weniger pflegende Angehörige. Es wird also mehr über die Pflegeversicherung erfolgen müssen. Wir wissen,
Wir müssen mehr für die Pflege ausgeben. Jeder ist grundsätzlich bereit, das zu tun. Worüber wir streiten, ist, wie viel mehr und auf welchem Weg soll das Geld in die Pflege gehen.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와카야마현 중부에 위치한 고보시. 시민 3, 4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개호복지사인 오카다 씨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이시가키 할아버지의 집이다. 할아버지가 난청이 심해 글씨를 써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이시가키 할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개호보험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玄関で夜転んでしまったみたいで、それを朝迎えに来た、私たちが発見こけたっていうのを腫れてたのを発見して、で病院へ、受診の段取りをした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 팔이 불편해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집안일을 정리하는 오카다 씨. 집안일을 돕긴 하지만 전적으로 맡아 하진 않는다. 최근 일본의 돌봄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花丸来てもらっても朝食も昼食も夕食も全部取ってもらって洗濯も全部預かりで全部する方が楽なんは楽、ポチッとしたら楽は楽なんですけど、それだとなんかもうただ自宅へ寝に帰ってるだけってなってしまいますし、それだとなんか生活してるっていう感じもなくなると思うんで、生活するっていう補助ですかね、生活する上での補助させてもらってるっていつも思ってます。 매일 아침 들르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향한 곳은 집 근처에 자리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시설이다. 이시가키 할아버지가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는 주간 보호센터다. 도착하면 혈압이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한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약도 이곳에서 챙긴다. 来て、だいたい朝の9時から夜の夕方5時までここで過ごされます。で、そうですね。あと、テレビ見て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家での困りごととか、いうことを話しながら、簡単なゲームしながらコミュニケーション取ったりとか、あとはたまにですけどドライブとか。 行ったりお散歩とかも行ってます。 최근엔 어르신 각자의 관심사와 취미를 반영해 활동 시간을 갖는다. 아키코 할머니는 평소 제과 제빵에 관심이 많았다. 大丈夫。今日何を作ったんですか？これ？ケーキ。 昔でいうその集団レクっていうのがもう一ところにもうみんな集めてレクリエーションするっていうのがもう大きな流れの一つ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市役所の方もその、個別ケア、個人の望む暮らしに向けてのケア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制度的にもそうなんですけど目指すところである中で。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이용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성과가 평가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를 늘려 증가하는 돌봄 비용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ここへ来ていろんなことをすることそれが楽しいです。 소규모 다기능형 개호 시설은 주간 보호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1박이 가능하고 입소해 생활할 수도 있다.
이용자 편의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できる限りはやっぱりその一人一人が今まで暮らしてきた生活スタイルを崩さないようにこの環境であったりその周りの人とのつながりっていうのを大切にしていますかね. 개개인에 맞춘 돌봄 서비스로 삶의 질을 고려하는 요양시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전국에 7,0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소규모 개호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認知症の人に対してはやっぱりグループホームですよね。大型の50人や100人の施設に入れるとやはり精神的にも少し不安定になりますので、認知症の人だけが入るような特別な、しかもそれが10人ぐらいの小規模なグループホームなんかもできていますので、認知症の人っていうのは意外と身体的には元気なんですけども、認知機能が非常に低下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普通の車椅子やですね寝たきりの方の介護とやっぱりちょっと違うので、そこの認知症の特化した介護サービスが20年間で徐々に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일본의 치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6%가 치매 환자다. 늘어나는 치매 환자는 장기 요양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고소득 노인의 본인 부담률을 높였다. 10%에서 20%로 높아진 본인 부담률을 지난해 30%까지 높였다. 中流階級のお年寄りまで2割を取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議論が今ちょうどこの、今年されていまして、これに対してはかなりの反発があるので、今までも多少のお金持ちから2割3割と取るのも反発あ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中流のお年寄りに取るということでかなりですね今日本では介護保険の自己負担の割合についての議論が今盛んになっています。 늘어가는 돌봄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다. 대만은 공적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도입하지 못했다. 台湾是从那个2009年开始规划长期照顾保险，那当时是因为我们原来的长照10年计划是用税收制，那因为一年大概只有50亿左右的规模。 那完全没有办法支应所有失能者的长照需要那所以我们想要仿照韩国、日本、德国规划长照保险。那当时的就是财源大概也准备好了，那唯一缺的大概就是长照保险法的立法。当时我们还来不及推动这个立法。 가족 부양의 관습이 남아 있는 대만은 노인 10명 중 대여섯 명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올해 76세인 페이밍신 씨. 7년 전 치매 증상이 처음 나타나 지금은 아들이나 손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 거동 또한 불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런 페이밍신 씨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입주 간병인 애쉬 씨다.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소통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간병인을 쓰는 이유는 간병비 부담 때문이다. 덩더웨이 씨는 한때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기도 했다. 那个决定的关键应该还是在经济状况。 首先，他的收入得到一个水平，才能够负担这个台劳的费用。因为台劳的薪水，往往比我的薪水还高。 페이밍신 씨는 중증 치매로 심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장애 진단이 있어야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비를 들여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는 경우에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스란히 가족 부담이 되는 것이다. 我们是没有领补助啦，因为像很多家庭都是双薪，双薪如果大家都出去工作了，那如果要再请一个外劳，
势必就会有压力，所以我觉得是补助这一块可能对大家会比较有帮助。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대만은 현재 조세 방식 기반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와 서비스 범위에 차이가 있다. 那最大的不同是继续用税收，而不是保险来筹措财源。那一年大概是300亿左右的规模。 那后来在长照2.0，目前呢，当然也涵盖大部分各个年龄层的人口，但是有几个人口群目前是排除的。那第一个是在家里有聘雇外籍看护的人，第二个是住在机构的人，那第三个是年轻的人里面，如果他不是身心障碍者，那目前他使用长照服务还是没有涵盖。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진 것이다. 매일 퇴근 후 아버지부터 살피는 천징 씨. 꼬량펑 씨는 11년 전 사고로 하반신에 장애가 생겼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想到开刀完之后是瘫痪，然后要开始做很多的治疗的时候，就觉得很难过，就会觉得怎么一个大人好像突然间变成我的小孩子一样，然后就要开始学习怎么帮他包尿布啊，帮他翻身，帮他就是整理所有的一些日常生活起居，包含复健的部分。 초기엔 혼자서 휠체어에 앉으려다 사고가 나 응급실에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방에 CCTV까지 설치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딸이 출근한 사이 꼬량펑 씨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장기 요양 서비스뿐이다. 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방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因为它有额度，就是你如果是基本级1级的话，就是国家会帮你10200的额度。如果我是升级了变2级的时候，他就又升给我14400多的额度这样。如果越多级，当然用的服务的项目会越多。我现在用的只有洗澡跟护健这方面。 과거 시간으로 계산되던 서비스는 이제 하나하나의 행위에 값이 매겨져 있다. 现在是用金额去算你的额度了，就是洗澡325，那个服务就是195。以前不是1个小时200块，你怎么去弄，怎么服务你都不会超过，只要契约有写什么就可以服务了。可是现在不是了，现在是契約有什么，可是你的金额不够也是不能用，这样。 행위별로 부과되는 비용 중 본인 부담이 16%다. 목욕 한 번에 2,000원 정도가 본인 부담인 셈이다. 몸이 악화돼 요양원으로 들어가면 지금 받는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장기 요양 서비스가 방문 돌봄 서비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건강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수급자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길 바란다는 천징 씨. 그녀는 한국과 같은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의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 至少有3-4个小时可以做很多可能每一个家庭需要的事情。我相信应该很多就是像我们这样子的家庭会很开心，也很想要。希望他们可以就是了解每一个患者真正需要是什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1년.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을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신옥경 할머니. 할머니의 산책을 돕는 사람은 요양보호사인 함종희 씨다. 친정 엄마가 작년에 가셨어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잘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외출을 못 하셨어요. 거기에서 조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는 그냥 웬만하면 어르신 모시고 어머니 좋으셔요? 산책 나오니까? 네. 하루 몇십 분이지만 할머니를 웃게 해주는 시간이다. 일반 주택에서 휠체어를 타고 드나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신옥경 할머니는 최근 치매 진단까지 받았다. 장기 요양 2등급으로 하루 4시간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집안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딸이 혼자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다른 분들은 엄마가 저 정도 되셨으면 요양원 모셔야 되는데 왜 안 모시느냐. 그런데 사실 이 치매라는 이 병이 인지 능력은 떨어지지만 감성이나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병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거나 케어하는 사람이 바뀌거나 이럴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함종희 씨가 2년째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요즘 특히 신경 쓰는 건 하체 근력이다. 다리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 몇 분이라도 운동 시간을 갖는다. 신체 활동 지원, 목욕, 식사 준비 등 어르신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요양보호사인 함종희 씨의 일이다. 하루 4시간 서비스로는 부족해 별도의 돈을 지불하고 2시간 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되죠. 선생님 가시고 난 7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제가 하는 시간이잖아요. 선생님 오시면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 안 오시면 큰일 나. 노인성 질환인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치매로 인지 능력까지 떨어진 신옥경 할머니.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던 모녀에게 방문 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가족 부양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에 이 돌봄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돌봄 수요는 의료 수요로 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수요에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곧 병원 의료, 즉 병상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국가보건의료 돌봄 체계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온전히 가족의 부담이었던 노인 돌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고민하는 문제가 됐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